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그동안 영어 단어 2000개 정도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로 발음하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지금은 영어 문장 100개 회화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길을 묻거나 아니면 어떤 응답을 요구할 때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그리고 나서 목적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앞에서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how to get to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대화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n you tell me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각각의 단어들의 형태와 발음의 원리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Can you tell me에서 can입니다. can은 우리말에서 해당하는 can의 강한 발음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con 혹은 can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can't 이렇게 되면은 cannot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제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can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는 키읔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A는 에로 소리가 나고요. N은 니은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음소가 각각의 우리말 글자로 표현하면 아래에 있는처럼 키읔 A에 해당하는 에 그리고 니은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소리 호흡이 알파벳에 해당하고요. 우리말에서는 아래의 글자 표기처럼 받침으로 변경되어서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can에 대해서는 뭐뭐라는 물결 표시를 제시하고 있죠. 이 물결 표시도 뒤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에 tell, 말하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 역시 다음과 같은 발음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T는 티읕, E는 에, 그리고 L 두 개가 니을의 받침으로 소리가 납니다. 알파벳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소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tell,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하는 원리는 알파벳이고요. 이 부분에 있는 글자 표기 원리, 받침 표기가 생겼죠.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의 표기 방식이고 이 표기 원리는 소리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인공지능도 부러워하는 인간의 언어 습득 원리, GPT 원리입니다.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언어 문법 이론에서도 등장하는 GPT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tell이라는 발음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tell에서 ell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제시한 단어 암기 원리가 바로 이 원리지요. ell이 똑같은 L 발음이 난다고 보면 나머지 흰색 부분의 글자를 바꾸면 다른 소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음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소를 변경하면 ELL과 연결되는 단어들을 모두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ELL이 L로 발음된다는 걸 이해한다면 만약에 그 자리에 B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우리말 비읍이라면 bell, C로 되어 있으면 시옷 발음이 나기 때문에 sell, 또한 SELL처럼 여기에서도 위에 sell처럼 같은 발음을 가진 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회사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델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텔이라는 단어도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F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말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 피읍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함으로 해서 ELL을 가진 단어들을 한 번에 발음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원칙을 이해하면 인간의 언어 구조와 언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단어의 소리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SP처럼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을 때는 S 뒤에 P가 올 때는 쌍비읍 소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spell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관되는 여러 단어를 살펴보면 W로 되어 있을 때는 well, 그 다음에 SH로 되어 있으면 shall, 그리고 J로 되어 있으면 gel, H로 되어 있으면 hell, 그리고 Y로 되어 있으면 yell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 인공지능도 그렇게 모방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요. 이 소리 호흡의 원리를 훈민정음은 글자 표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 구조에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can은 뭐뭐라는 표시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뭐뭐라는 표시는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에서는 특수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어떤 단어에 뭐뭐라는 이러한 물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물결 표시를 해놨다는 이야기는 여기를 채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결 표시되어 있는 곳을 무엇로 채울 것인가?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문법 용어에서는 조동사와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조동사에는 물결 표시가 있다. 그리고 끝이 다로 끝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물결 표시가 있고 다로 끝나는 말에서 물결 표시 자리에 들어갈 뒤에 다로 끝나는 말. 이 내용을 실제 문장을 통해서 보면 can t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뒤에 tell은 말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결 표시된 부분에 말하다가 들어가면 말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구조는 영어라는 특수한 언어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말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죠. 말할 수 있다를 영어의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 말하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결 표시가 있는 단어들은 뒤에 특정한 단어 혹은 품사가 와서 그 자리를 메꿔준다. 이렇게 어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can you tell me에서 can하고 tell이 있는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가는지 목적지에 이 순서로 되어 있는 영어 어순입니다. how 뒤에 to와 get to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 to 뒤에 목적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예를 들어 시청이다 그러면 city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how to get to로 연결되는 단어의 발음 원리가 어떤 원리로 적용되어서 이렇게 글자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ow to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H는 히읗으로 표현했고요. O는 아, W는 우로 표현됩니다. T는 티읕으로 표현했고요. O는 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음소 표현이
혼민정음에서는 자음, 모음, 받침 이러한 원리로 결합되어 표현됩니다. 또한 영어의 음운현상, 우리는 풍부한 소리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음운현상 한 가지를 그대로 글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라는 모음과 우라는 모음이 만났습니다.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끼어 있죠. 그 자음이 T나 D일 때는 우리말 리을로 바뀝니다. 따라서 how to라는 발음보다는 실제 생활에서는 how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can you tell me하고 연결시키면 can you tell me how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get to에 해당하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G는 기억으로 표현했고요. E는 에, 그 다음에 T는 T, 역시 T는 T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O는 우로. 그러면 혼민정음 표기 원리에 의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소리 표기 원리를 받침 표기로 변경시킵니다. 따라서 기억의 티읕이 get으로 표현되겠고요. 뒤에 T와 O에 해당되는 글자들 to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어의 음운현상이 발생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티읕과 티읕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소가 겹쳐 있죠. 영어의 음운현상에서 바로 이렇게 음소가 겹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됩니다. 그 결과로 get to처럼 발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ow to get to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쭉 흘러가는 과정에서 가로 글자 쓰기로 되어 있는 알파벳을 혼민정음의 소리 표기 원리에서는 이렇게 받침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받침은 우리말에서는 정확히 받침 소리에 어떤 특정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get to. 이 발음을 가만히 보시면 티읕이 실제로 영어의 소리처럼 하나가 약하게 소리 나거나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혼민정음 표기의 놀라운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I would try to do a little more.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직접 대면해서 공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 조금만 더 해볼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제가 조동사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시켜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겠지만 그래, 내일 한번 조금 더 해보지 뭐, 이런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I would try. 이 부분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try를 여기에서는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에 to do a little 부분을 설명하겠고요. more 관련되는 발음입니다. try로 되어 있죠. 이 단어는 시도하다, 애쓰다 라는 표현입니다. 각각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T는 티읕, 그리고 R은 리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의 R 소리는 모음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로나 루가 가장 비슷한 발음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로로 표현했고요. Y는 I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 배열을 하는 알파벳 방식으로 표현된 글자를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로 소리 호흡에 맞춰서 표현하면 아래의 글자처럼 표현이 됩니다. 아래의 글자를 보면 티읕과 로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음이 겹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자음 겹치는 상황을 그동안 우리는 일본인들의 언어학 원리,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언어학 원리로 일본인들처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가장 어렵고 힘든 발음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발음으로 변경되는 원칙이고요. 그 원칙을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강제로 심어놨던 것입니다. 이 원칙 중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발음 원리가 자음 뒤에 모음을 넣는 일본어 방식의 의 표기입니다. 그 철자 원리를 따르면 트라이라는 발음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발음이 아니라 아래의 글자에서 나타낸 것처럼 try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쭉 흘러가는 이 소리를 호흡의 단위로 표기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훼손된 소리 표기 원리를 제대로 자리 잡아서 표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발음도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조금, 약간을 의미하는 a little입니다. 이 단어를 발음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어로 소리가 납니다. L은 두 개의 리을입니다. R이 앞에서 로나 루로 발음된다고 했다면 영어의 L은 리을 두 번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어 발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이 됩니다. L과 R을 한국인들은 대부분 리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둘이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이지요. L은 리을 두 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I는 E로 소리가 나고요. TT는 티읕입니다. 받침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원래 L은 리을 두 번이지만 여기에서는 리을 한 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E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열된 음소를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로 표현한다면 a little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호흡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죠. 이 방법이 알파벳의 표기 원리입니다. 이에 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이러한 소리들을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에서처럼 a litt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에 L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얼로 발음했고요. 뒤에 리을은 E와 연결되어서 리로 표현했습니다. MORE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죠. M은 미음, O는 오어, 그 다음에 R은 리을입니다. 그리고 E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의 표기를 훈민정음 방식의 표기 원리로 표현하면 mo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 호흡을 소리 호흡 단위로 표현하면 아래에 표현되는 more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GPT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 습득의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신다면 다른 발음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볼 수 있어, 내 힘으로 해볼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I could on my own, 이런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그 다음 단계는 해볼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동사 뒤에 동사 연결되는 could는 뭐뭐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do는 하다, 그러면 뭐뭐라는 표현에 뒤에 하다가 연결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말과의 다른 조동사 동사의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키읔으로 소리가 납니다. OU는 우로 소리가 나고 L은 약하거나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D는 디귿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뒤에 D는 디귿으로 표현했고요. O는 우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소리를 받침표기 원리로 나타내면 could가 되겠고, 앞에서 TT에서처럼 디귿과 디귿이 같은 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약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could보다는 could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왼쪽에서 소리가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고 이 소리 호흡을 글자 표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on my own, 내 힘으로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o는 o에 해당하고요. n은 니은, m은 미음, 그리고 y는 i로 소리가 납니다. o는 o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w는 우, n은 니은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소리 표기 원리를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의 표기 원리로 적용하면 on my 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의 호흡은 알파벳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이 소리를 호흡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훈민정음 표기 원리입니다. 오늘 살펴본 문장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에는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로 몇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는 글자 표기도 있지만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 몇 가지만 글자 표기를 추가한다면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는 충분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바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GPT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1940년에서 41년에 걸쳐서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가 주축이 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제2장 1항에 나와 있는 모음 붙임의 이 표기를 극복한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영어 발음, 자음과 자음이 겹칠 때 한 번에 소리내는 원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